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의 동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안나 책방과 안나의 북튜브의 구독자이시기도 한 강변 영가님의 동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강변 영가님께서는 많은 글들을 쓰시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동화 2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변 영가님의 동화 토끼의 꿈과 숲속 요정과 할머니를 구현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토끼의 꿈 강변 연가 야트막한 산기슭에 토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작은 소나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키 큰 풀들이 가득해서 무서운 짐승들을 피해 숨을 곳도 많았지요. 마을 가운데로는 마르지 않는 냇물이 흐르고 있어서 물 걱정도 없었어요. 토끼 마을 이웃에는 여우, 늑대, 곰, 그리고 호랑이 마을이 있었어요. 큰 동물들은 토끼 마을에 있는 냇가에서 물을 마셔야 했어요. 큰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면 토끼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며 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을 죽이고 숨어 있어야만 했어요. 호랑이는 워낙 힘이 세서 호랑이가 나타나기만 하면 다른 동물들이 모두 도망쳐 버렸기 때문에 토끼 마을 따위는 눈에 거슬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여우나 늑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물을 먹다가도 호랑이가 가까이 오면 도망쳐야 했기 때문에 늘 불안했거든요. 토끼 마을을 빼앗으면 힘들게 물을 먹으러 가지 않아도 될 텐데 말이야. 여우와 늑대는 틈만 나면 토끼 마을을 빼앗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우들은 늑대를 무서워했지만 많은 여우가 동시에 공격하면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늑대가 먼저 토끼 마을을 차지하면 우리는 더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늑대가 빼앗기 전에 우리가 먼저 토끼 마을을 빼앗아야 된다고. 여우는 싸움을 잘하고 배가 고픈 젊은 여우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평화롭게 잠자고 있는 토끼 마을을 공격했어요. 토끼들은 죽을 힘을 다해 여우에게 맞섰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많은 토끼들이 죽고 다치게 되었지요. 여우가 쳐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토끼 마을의 할아버지는 여우들에게 항복했어요. 우리가 졌어요. 우리들을 해치지 않는다고 약속해준다면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어요. 여우가 끈적끈적한 침을 질질 흘리며 토끼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나는 너희가 여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만약 여우가 될 수 없다면 나는 너희들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우님, 우리는 몸집도 작고 다리도 짧아요. 거기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고기를 먹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우가 될 수 있겠어요? 여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에게 여우 가죽처럼 생긴 털옷을 줄게. 그걸 입으면 여우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칙칙거리며 울지 말고 여우처럼 울어야 해. 알겠지? 오늘부터는 너희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안 돼. 너희들은 오직 우리 말만 따라야 해. 우리는 늑대들을 몰아내고 더 큰 마을을 만들어서 호랑이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마을을 만들 거야. 그러면 너희들도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이 혼자일 때는 영리하지만 여럿이 모이면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형편없는 동물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으면 너희는 곧 늑대들에게 죽게 될 거야. 우리는 너희들을 늑대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런데 한쪽에서는 여우의 말을 듣고 손뼉을 치며 환호하는 토끼들도 있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약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여우들에게 협력해서 늑대의 공격을 막아야 해요. 한편 다른 쪽 토끼들은 화가 난 얼굴로 모여 있었어요. 안 돼! 우리가 힘이 모자라면 호랑이에게 도움을 청해서 여우를 몰아내야 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우에게 모두 잡혀먹히게 될 거야. 토끼들은 서로의 생각이 맞다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 종일 싸웠어요. 결국 토끼 마을은 두 편으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여우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반대하는 토끼를 찾아내 모두 잡아먹었어요. 토끼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요. 여우들은 늑대 마을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토끼들에게 여우 그림이 그려진 털옷을 입혀 앞장 세우고 늑대 마을을 쳐들어갔어요. 늑대들은 너무 많은 여우가 갑자기 몰려들어왔기 때문에 당황했죠. 하지만 곧 여우들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이제 여우 마을과 토끼 마을은 모두 늑대들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늑대들은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어요. 가까운 곳에 물이 있고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여우와 토끼가 있기 때문이었죠. 토끼들은 늑대 밥이 될 순서를 스스로 정했어요. 그리고 자기 순서가 되면 늑대 앞에 가만히 엎드려 있었어요. 어느 날 주변을 살펴보던 젊은 토끼가 나섰어요.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토끼들은 모두 죽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약한 짐승이어서 늑대와 맞서 싸울 수 없어요. 하지만 늑대를 함정에 빠뜨린다면 몰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토끼들은 젊은 토끼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함정을 어떻게 만들지?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어디라도 가서 배워야겠어요. 이렇게 생각한 토끼는 몰래 마을을 떠나서 서쪽으로 갔어요. 한참을 걷던 지친 토끼가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숲속에 탐스럽게 익은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작달막한 나무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토끼는 맛있게 생긴 열매를 보자 갑자기 군침이 돌았어요. 정신없이 달려가서 입을 딱 벌리고 막 먹으려고 할 바로 그때였어요. 안 돼! 그 열매는 먹으면 안 돼! 토끼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거기에는 예쁜 소녀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오고 있었어요. 토끼는 소녀가 자기를 잡으려고 뛰어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두 귀를 쫑긋하고 소녀를 쳐다보았어요. 이 열매는 아주 강한 독이 들어있어. 조금만 먹어도 너는 죽고 말 거야. 고마워. 난 그냥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했던 거야. 소녀는 토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너 배가 많이 고프구나. 내가 맛있는 풀이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까 날 따라와. 토끼는 소녀를 따라갔어요. 넓은 들판에는 맛있는 풀이 가득했어요. 풀들은 서쪽으로 지는 햇볕과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 너울너울 춤을 추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신없이 풀을 먹다가 토끼는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토끼는 서둘러 소녀에게 인사를 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잘 먹었어요. 그런데 저 독이 든 열매를 가져갈 순 없을까요? 그래, 필요한 만큼 가져가. 내게 씨앗이 있거든. 씨앗을 가져가서 심으면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위험한 열매를 어디에 쓰려고 그래? 토끼는 소녀에게 그동안 일어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소녀는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랬구나. 알겠어. 내가 씨앗을 많이 줄게. 소녀는 씨앗을 흰 자루에 가득 담아 토끼에게 주었어요. 토끼 마을로 돌아온 젊은 토끼는 마을의 가장 어른 토끼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여행하는 동안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자세히 설명했어요. 나이 많은 토끼는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 이제 우리는 아기 토끼를 낳을 수도 없고 늑대와 맞설 힘도 없구나.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너희들과 토끼 마을의 미래를 위해 희생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젊은 토끼는 어른 토끼와 함께 한 마리 한 마리 다른 토끼들을 만나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모든 토끼들이 그 생각에 찬성하지는 않았어요. 반대하는 토끼들은 만약 늑대가 우리에게 속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면서도 늑대에게 이르진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젊은 토끼는 늑대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대장님. 높은 의자에 앉아 이빨을 쑤시던 대장 늑대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요. 감히 너 따위가 이 대장님을 만나겠다고? 네가 죽고 싶은 게로구나. 젊은 토끼는 기죽지 않고 늑대를 바라보았어요. 대장님, 저희들은 늑대님들께 잡아먹힐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너무 슬퍼서 더 이상 아기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저희를 잡아 잡수시고 곧 저희는 모두 죽게 되고 얼마 후에는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됩니다. 토끼의 말을 듣다 보니 토끼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늑대는 고개를 갸웃하며 토끼를 내려다보았어요. 시중을 들던 부관 늑대가 대장 늑대의 귀에 소근대고 말했어요. 대장님, 토끼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대장님, 가을이 올 때까지만 토끼를 잡아먹지 마시고 귀찮더라도 사냥을 하세요. 가을이 되면 토끼를 많이 그리고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요리법도 개발하고 몸에 좋은 약재도 재배해서 대장님과 늑대를 위한 연회를 준비할게요. 여기 맛있는 열매의 씨앗을 가지고 왔어요. 늑대는 토끼 손에 들려있는 빨간 열매를 보았어요. 열매는 정말 탐스럽고 맛있게 보였어요. 늑대는 군침을 꿀꺽 삼키고 있었죠. 대장님, 저희들은 이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내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을 많이 낳아서 육질이 부드럽고 단맛이 나도록 기르겠습니다. 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늑대들에게 명령했어요. 지금부터 누구도 토끼를 잡아먹어서는 안 되고 토끼가 하는 일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내 명령을 어기는 늑대는 사형에 처하겠다. 토끼는 대장 늑대에게 감사의 절을 하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고 꽃이 피는 봄이 돌아왔어요.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토끼들은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토끼가 늘어나는 것을 바라본 늑대는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어서 가을이 오너라. 쩝쩝거리며 입맛을 다시는 늑대의 입에서는 끈적끈적한 침이 흘러 바닥에 떨어졌어요. 여우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아해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토끼들은 마을 경계선을 따라 빨간 열매 씨앗을 심었어요. 앞발로 열심히 흙을 파고 구덩이 안에는 토끼똥을 넣었어요. 씨앗을 넣고 뒷발로 흙을 덮었어요. 아침이 되면 자기가 심은 씨앗에 오줌과 똥을 넣었어요. 얼마 후 모든 씨앗에서 연녹색 새싹이 돋아났어요. 토끼들은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를 보며 함께 자라는 풀을 싹둑싹둑 잘라 먹었어요.
여름이 되자 파란 열매들은 탐스럽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자 빨간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갔지요. 어른 토끼가 나이 많은 토끼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제 우리가 토끼 마을의 행복과 독립을 위해 우리의 임무를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두려워 마시고 우리 한 몸 희생합시다. 어른 토끼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개울가 바위에 그들의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머리에서는 빨간 피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 둘 쓰러졌지요. 지켜보던 젊은 토끼들은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입술을 앙다물었어요. 남은 토끼들은 빨간 열매를 따서 조심스럽게 절구에 빻았어요. 달콤한 설탕나무 잎을 빻아 넣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다음 날 늑대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어요. 여름 내 구운 참나무 수치에 불을 피우고 숲속에서 잘 익은 머루수를 늑대들 앞에 차려놓았어요. 그리고 숯불이 위에 밤새 토끼고기를 올렸어요. 늑대들은 숯불에서 익어가는 고기 냄새를 맡자 입에서 침이 솟아나와 턱 밑으로 질질 흘러내렸어요. 머루수를 잔뜩 마신 늑대들은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젊은 토끼가 앞으로 나왔어요. 1년 동안 토끼고기를 드시지 못하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이제 고기가 다 익었으니 어서 드시지요. 늑대들은 처음 맛보는 토끼고기 맛과 머루술에 취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 맛있구나. 늑대들은 여울을 바라보며 살점이 조금씩 붙어있는 뼈다귀를 던져주었어요. 여우들도 맛있는 토끼고기 뼈다귀를 씹어 먹었어요. 토끼들은 가슴을 졸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음식을 잔뜩 먹은 늑대와 여우는 찌꺼기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잘 먹었다, 토끼야. 정말 맛있구나. 네 말이라면 다 들어줄 테니 언제든 내게 오너라. 기분이 아주 좋구나. 밤새도록 늑대와 토끼굴에서는 처절한 비명소리가 났어요. 다음 날 아침 토끼들은 살금살금 늑대와 여우굴을 찾아갔어요. 입구에는 늑대와 여우들이 모두 죽어 널브러져 있었어요. 젊은 토끼는 다른 토끼들을 바라보았어요. 우린 이제 자유다. 토끼 만세! 토끼들은 얼싸안고 춤을 추었어요. 토끼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마을 경계선에는 빨간 열매가 울타리처럼 자라고 있었어요. 이제 토끼 마을을 공격하는 짐승들은 더 이상 없었어요. 우리는 승리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약한 동물입니다. 또 누가 우릴 공격해 올까?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토끼 여러분, 이곳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하얀 달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린 토끼들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저 높은 곳에 있는 달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네 발로 기어다니느라 하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일어서야 합니다. 당당하게 두 발로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고향 달이 가장 둥글고 밝게 떠오른 날, 저 산마루에서 천년을 살아온 오동나무 가지에 달이 걸리는 그날, 달의 넝쿨 사다리를 타고 나무에 올라 연잎으로 빚은 조각배를 타고 우리 함께 노를 저으며 건너갈 수 있습니다. 정말 멋져요. 토끼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손뼉을 치며 환호했어요. 가자! 가자! 우리 모두 가자! 숲속 요정과 할머니. 강변연가. 옛날 아주 먼 옛날 산으로 둘러싸인 함경도 삼수군에 있는 산골마을 이야기예요. 마을에는 초가집을 짓고 아들 내외와 7살 먹은 손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지런한 아들과 며느리 덕분에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할머니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뉘엿뉘엿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온몸이 펄펄 끓고 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뿐 아니라 저녁도 못 먹고 끙끙 앓아눕는 거예요.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아침이 밝으면 할머니의 병이 감쪽같이 나아서 진지도 잘 드시고 밭일도 할 수 있었어요. 여보,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요. 혹시 귀신이 나타나서 어머니를 괴롭히는 건 아닐까요? 네, 저도 귀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부부는 의논 끝에 밤이 되면 번갈아 잠을 자면서 어머니 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들이 먼저 잠자리에 들면 며느리가 눈을 부릅뜨고 어머니 방을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보, 어머니 방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나도 아무것도 못 봤어요. 오늘 밤은 더 잘 지켜보자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들 부부는 열심히 어머니 방을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귀신은커녕 개미 한 마리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부엉이는 구슬피 울고 찬바람은 살인문을 부서질 것처럼 흔들어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온몸에 시커먼 털이 북실북실 나고 얼굴이 시뻘건 짐승이 열리지도 않은 살인문을 통과해서 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게 뭐야? 귀신인가? 괴물인가? 며느리는 놀라서 숨도 쉴 수 없었어요. 괴물은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신발을 신은 채 성큼성큼 어머니 방문을 통과해서 방으로 쑥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며 남편에게 기어갔어요. 여보, 어서 일어나요. 어서 어머님 방에. 남편은 입이 찢어지게 하품을 하며 일어났어요. 어머님 방에 무슨 일 있어요? 네, 털이 북실북실 나고 얼굴이 빨간 짐승 같은 것이 들어갔어요. 무서워요. 아내는 벌벌 떨었어요. 남편도 무서웠지만 침을 꿀꺽 삼키면서 참았어요. 남편은 방망이를 찾아서 움켜쥐고 어머니 방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저게 뭐야? 어머니 방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괴물처럼 생긴 짐승이 방망이를 어깨에 메고 입술 밖으로 튀어나와 귀 밑까지 자라난 송곳니를 딱딱 부딪히며 오른발로는 땅땅 방바닥을 구르고 화등장만한 시커먼 눈을 부릅뜨고 어머니를 쏘아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는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괴물을 향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빌고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할머니, 오늘은 꼭 들려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예, 그랬지요. 하지만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러면 만들어내야지. 날 속이면 되겠어? 나는 지금 급하단 말이오. 할머니는 덜덜 떨며 다시 빌었어요.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내 머리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괴물 같은 짐승은 금방이라도 할머니를 내리칠 것처럼 방망이를 높이 쳐들었어요.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던 아들은 어쩔 줄 몰라 와들와들 떨고만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 옆에서 자고 있던 손자가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죠. 방망이를 쳐들고 있는 괴물을 보자 손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괴물의 다리를 잡았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왜 그래요? 괴물은 물끄러미 손자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러더니 억센 발길로 손자를 걷어찼어요. 손자는 붕 날아가 벽에 부딪혀 방바닥에 머리를 쳐박았어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데 감히 내 아들을 때려? 남편 뒤에 숨어서 지켜보던 아내가 남편의 방망이를 빼앗아가지고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깜짝 놀란 괴물은 눈을 희번득이며 며느리를 쏘아보았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향해 말하려는 순간 남편이 내리친 도리깨에 정수리를 맞았어요. 괴물은 요란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남편은 다시 한번 괴물의 얼굴에 도리깨질을 했어요. 잠깐만. 남편이 도리깨질을 멈추자 괴물의 몸에서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러더니 괴물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몸을 덮고 있던 털들은 서서히 없어지고 몸은 아주 작아졌어요. 빨갛던 얼굴은 하얗게 변하고 귀 밑까지 자랐던 송곳니가 입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고 있던 방망이도 예쁜 연필로 변했어요. 이제 식구들을 위협하던 괴물은 없어지고 방바닥에는 예쁜 인형 같은 소녀가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어요. 괴물이 아니었잖아요. 얘야, 괜찮은 거니? 놀란 식구들은 소녀의 머리에 산에서 캐온 약초를 절구에 빻아 붙이고 깨끗한 천으로 감싸주었어요. 피 묻은 몸도 깨끗이 닦아주었고요. 하지만 식구들은 소녀를 믿을 수 없었어요. 언제 다시 괴물로 변할지 몰라요. 맞아요. 정신을 차리면 다시 괴물이 될 거예요. 남편은 사슬로 소녀를 묶어 기둥에 메어 놓았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둥글게 떠올랐어요. 어젯밤의 악몽은 말끔히 사라졌지요. 소녀는 정신을 차렸는지 눈을 뜨고 두리번거렸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소녀는 사슬에 묶여있는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턱을 괴고 앉아 애초로운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숲속에 사는 요정이야. 내게는 예쁜 딸이 있어. 그런데 그만 몹쓸 병에 걸렸어. 내 딸은 옛날 이야기를 아주 좋아해. 하지만 나는 옛날 이야기를 알지 못해. 너희 할머니가 너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딸에게 전해주었어. 딸은 1000개의 이야기를 들으면 병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어. 이제 10개만 더 들려주면 되는데. 할머니는 이야기가 다 떨어졌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만 나도 모르게 할머니를 괴롭혔어. 요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야기를 듣고 난 소녀는 소녀를 위로해 주었어요. 걱정 마, 요정아. 내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들려줄게. 우리 같이 숲속으로 가보자. 소녀는 어머니에게 요정의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래, 숲속에 가서 요정의 딸을 만나고 오너라. 어머니는 흔쾌히 허락해 주었어요. 신이 난 소녀는 요정과 함께 숲속으로 달려가 이야기 주머니를 열었어요. 1000개의 이야기를 다 들은 어린 요정은 정말 병이 다 나았어요. 며칠 후 요정은 어린 요정의 손을 잡고 할머니 댁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깊은 숲속에서 나는 진기한 과일이 가득 들려 있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꼬마 요정을 바라보았어요. 이젠 아프지 않니? 네, 이젠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꼬마 요정은 수줍어하며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숲속에서만 살아서 아이가 친구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친구가 될 수 있게 해도 괜찮을까요? 아이, 그럼 좋지.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요정들도 모두 기쁘게 웃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